님들 어제 이 소식 보고 하셨죠?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사실 그동안은 몰라도 괜찮았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한국금리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으니까 굳이 쳐다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갑작스러운 전환이냐면 불과 한 달 전 채권 전문가 설문에서 금리 올린다고 답한 사람이 100명 중 딱 한 명이었어요. 근데 최근 조사에선 무려 66명으로 뒤집혔습니다. 한 달 만에 시장이 통째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번 청구서 수신인이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 대출 이자부터 이미 출렁였던 내 주식 계좌까지 전부 직격이거든요. 오늘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 아무도 안 보던 이 금리가 왜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이 됐는지. 둘째, 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과 내 주식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로 계산해 드릴게요. 셋째,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면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까지 전부 뜯어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한국은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딱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어요. 첫째, 물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 한국은행 목표인 2%를 한참 못 돌아요. 중동에서 튄 유가가 시차를 두고 물가에 스며든 결과예요. 둘째, 성장. 이게 진짜 몸통이에요.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로 제시했고 IMF도 한국 성장률을 4월 1.9%에서 7월 2.6%로 확 올렸는데 이게 주요 선진국 중 제일 높은 숫자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올해 1분기 명목 GDP, 그러니까 물가 오른 것까지 포함한 나라 전체 장사 규모가 직전 분기보다 10.5% 늘었어요. 두 자릿수 분기 성장은 1976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게 다 AI발 반도체 가격 폭등 덕분인데 6월 수출 물가에서 디램 가격만 무려 277.9%가 뛰었어요. 같은 반도체 팔아도 받는 돈이 몇 배가 된 거죠. 셋째, 빚. 6월 한 달 은행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 늘었어요. 집값은 다시 들썩이고 빚내서 투자하는 B2는 사상 최대 수준이고 환율은 1,500원 안팎이었죠. 물가 뜨겁고 경기 좋고 빚은 폭증하고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인상 명분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거예요. 사실 한국은행은 이 카드를 몇 달 전부터 예고해왔어요. 신현송 총재가 여러 차례 적절한 시기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직접 말해왔거든요.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제일 헷갈려요. 금리 올리면 주식 떨어진다면서요. 그럼 어제 발표로 또 폭락 아니에요? 환자한테 진정제 놓는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억지로 놓는 진정제가 있고 너무 흥분해서 열이 올라가니까 식히려고 놓는 진정제가 있어요. 어제 한국은행의 결정은 후자에 가까워요. 경제가 아파서 올린 금리가 아니라 성장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과열을 식히려고 올린 금리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이미 이 인상을 상당 부분 반영해 놨었어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발표 직전 이미 3.85%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기준금리 2.50%보다 한참 위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는 건 채권 시장이 이번 인상은 물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미리 가격에 담아놨다는 뜻이에요. 미리 공지받은 시험이랑 갑자기 튀어나온 쪽지 시험은 충격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실제로 채권 딜러들 사이에서는 이번 금통이 아예 논 이벤트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발표는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몇 달간 쌓아온 컨센서스를 그대로 확인해주는 자리에 가까웠어요. 진짜 승부처는 인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더 재밌게 만드는 반전이 태평양 건너에서 나왔어요. 발표 직전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3.5%로 예상치 3.8%를 크게 밑돌았거든요. 그 직후 미국 연준이 7월의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83%대까지 치솟았어요. 한국은 올리고 미국은 멈추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격차는 0.29%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 이게 2년 11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에요. 그동안 원화가 약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금리가 낮아서 돈이 달러로 샌다는 거였는데 그 틈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출 있는 분들,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택 관련 대출이 1178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예요. 한국은행 추산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나라 전체로 주담대 이자 부담이 연간 1조 8천억 원 늘어나요. 1인당으로는 연 30만원 수준이고요. 만약 시장 전망대로 0.75%포인트까지 오르면 1인당 부담은 연 89만원까지 불어나요. 그리고 은행 주담대 잔액의 35.6%, 그러니까 3건 중 1건이 변동금리라서 이번 인상은 이분들께는 뉴스가 아니라 다음 달 이자 고지서예요. 내 대출이 변동인지 고정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다음은 주식계좌. 금리 인상기엔 다같이 오르던 장이 끝나고 옥석 가리기 장이 시작돼요. 금리는 주식 가격을 매길 때 쓰는 할인율이라 지금 못 벌어도 미래 기대감만으로 비싸진 실적 없는 성장주가 제일 아파요. 반대로 지금 당장 돈 잘 버는 회사는 실적이라는 방패가 있죠. 실제로 2000년대 중후반 금리가 5.25%까지 계단식으로
주식으로 오르던 시기 코스피는 오히려 처음으로 2,000을 뚫었어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금리도 오른 거였으니까요. 이 판에서 대놓고 웃는 업종도 있어요. 은행이에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예대마진이 개선되거든요. 최근 한 달 은행지수는 7.3% 올라서 폭락했던 코스피 대비 23.5%포인트나 초과 수익을 냈어요. 굴리는 돈 수익률이 오르는 보험도 비슷한 수혜주로 꼽혀요. 반대로 아직 이익 없이 몸값만 높았던 바이오 플랫폼 성장주, 그리고 대출금리 부담에 거래가 식는 건설, 부동산은 조심해야 할 쪽이에요. 그럼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성장주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국 반도체는 기대감이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오른 업종이에요. 애초에 이번 인상 논의를 키운 명목, GDP 폭발의 배경 자체가 반도체 호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반도체 방향을 꺾기보다는 실적 있는 주도주와 실적 없는 테마주 사이 격차를 더 벌리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도체의 진짜 변수는 금리가 아니라 메모리 가격과 빅테크 주문이라는 건 여전하고요. 투자 안 하는 분들에게도 변화가 있어요. 예금 금리도 같이 오르면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은행에 돈 넣어두는 값어치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인상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딱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8월의 연속 인상, 이른바 팩투백으로 가는지. 시장의 중심 시나리오는 7월에 올리고 10월에서 11월에 한 번 더, 연말 3.0%예요. 총재의 다음 발언 톤이 더 매파적으로 흐르면 채권 주식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요. 둘째, 환율이 1,500원 아래에 안착하는지. 발표 직전 1,493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여기서 다시 1,500원 위로 튀면 인상 효과가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이고 1,480원대로 자리 잡으면 그동안 팔기만 하던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조건이 열리는 거예요. 셋째, 8월에 나올 한국은행의 새 경제 전망. 정부는 이미 3.0% 성장을 불렀는데 한국은행도 여기 맞춰 전망을 올리면 10월 추가 인상과 최종 금리 수준이 3.0%냐 그 위냐가 여기서 갈려요. 실제로 해외 IB들도 시각이 갈려요. BNP 파리바는 연말 3.0%에서 멈출 거라 보고 시티는 내년까지 3.5%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종착역 숫자는 갈려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는 공통점은 같아요. 물론 리스크도 냉정하게 짚을게요. 가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담대가 1억 3,500만원 수준이라 금리가 오르는 속도만큼 연체 위험도 같이 올라가요. 증시 신용융자도 35조 원대로 쌓여 있어서 시장이 흔들리면 반대 매매가 낙폭을 키울 수 있고요. 여기에 중동발 유가가 다시 튀면 물가가 재점화될 수 있고 미국 물가가 예상외로 오르면 좁혀지던 한미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환율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어제 한국은행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어요. 이유는 3.2%까지 오른 물가, 3%대로 상향된 성장 전망, 그리고 다시 빨라진 가계대출, 이 3박자였고요. 인상 자체는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소화될 거고 진짜 승부는 다음 인상이 언제냐에서 갈려요. 대출자에겐 주담대 기준 1인당 평균 연 30만원부터 시작하는 청구서고 투자자에겐 실적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이 갈리는 옥석 가리기의 출발선이에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8월에 연속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환율이 1,500원 아래에서 자리 잡는지, 이 두 가지가 다음 한 달 우리 계좌의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오늘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이슈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제메이트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알짜로 파헤쳐 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진짜 부자 됩시다.